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펜션 객실료를 얼마로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펜션 사업 컨설팅을 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펜션 객실 정도 수준이면 객실료를 얼마로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객실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투자한 비용을 언제 뽑아낼 수 있을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수익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나는 다른 곳에서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펜션으로 인해서 월 300만 원만 벌어도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큼 저렴하게 객실을 내놔도 됩니다. 하지만 못해도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객실료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객실료를 받기 위한 펜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펜션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객실이 1박에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객실 요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실료를 높이 받으려면 고급스러운 객실, 고급스러운 홈페이지, 소비자들이 해당 펜션을 고급스럽다라고 떠들 수 있도록 평판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료를 설정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벌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그에 맞는 객실을 꾸미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막연히 바닥에 대리석을 깔고 벽에 금칠을 했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시찰을 했었던 태국 파타야의 한 레지던스는 바닥에 대리석이 잔뜩 깔려 있었고 객실 곳곳에는 금색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 객실은 1박에 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객실의 분위기는 유치해 보였지만 화려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객실처럼 보이기 위해서 객실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고착된 이미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내 눈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평소 기부도 많이 하고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팔에 문신이 잔뜩 있다면 젊었을 때 좀 놀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문신한 사람들은 조금은 더 자유롭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아마존의 원시 부족에게 자동차를 보여주면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경악을 하겠지만 아마존의 작은 부족 마을로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평소에 소도시를 왕래를 하면서 자동차까지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봤었던 사람들은 눈앞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나타나더라도 오토바이에서 더 발전된 탈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머릿속에 기계식 탈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정보를 보여주더라도 머릿속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자동차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탈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이 어떻게 비춰질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담긴 정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구독자분이 멀리 지방 출장을 가서 여인숙에서 1박을 해야 된다면 여인숙 주인장에게 얼마를 주면 적당한 숙박료를 지불하는 걸까요? 2만 원 또는 3만 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만 원 정도면 적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또 출장을 가서 모텔에서 1박을 해야 된다면 얼마를 지불하면 적당한 숙박료라고 생각합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숙소에 따른 합당한 가격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객실의 이미지가 거의 일치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주말에 펜션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깔끔하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펜션은 아닙니다. 얼마를 지불하면 1박 요금으로 적당할까요? 아마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펜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여인숙과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면 소비자는 그 숙소를 3만 원이 가장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펜션 객실이 모텔처럼 보인다면
아무리 홈페이지에 펜션이라고 써 있어도, 그리고 바베큐가 가능할지라도 소비자는 1박에 5만 원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매우 전형적인 펜션처럼 보인다면 1박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숙박료가 가장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펜션을 만들어 놓고 잘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 주말에만 손님들이 차는데, 펜션의 전체 객실 수가 5개라면 매주 토요일 10만 원짜리 객실을 5개를 팔아서 하루에 50만 원을 벌게 됩니다. 한 주에 50만 원을 벌기 때문에 4주면 200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펜션만으로는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객실료를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부산의 5성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허니문이나 결혼 기념일입니다. 얼마를 지불하면 적당한 금액일까요? 아마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50만 원을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미지와 그에 따른 객실료입니다. 만약에 적은 수의 객실을 이용해서 매출을 높이고 싶다면 멋지고 좋은 펜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호텔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연출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전에 해외 휴양지에서 이용해 봤었던 호텔의 느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숙소를 연출해야 됩니다. 객실의 디자인, 소품, 홈페이지 모두 호텔의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펜션이 아니라 호텔처럼 인식하도록 슬로건까지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펜션 홈페이지를 보면 적당히 예쁜 문구로 슬로건을 만들어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걸어 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땡땡 펜션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세요. 보통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는 소비자들이 내 펜션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구입니다. 차라리 부티크 호텔 디자인의 럭셔리 빌라, 이런 문구가 더욱 높은 객실료와 높은 수준일 거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더 노골적으로 카피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힐튼 호텔 스위트룸 디자인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럭셔리 객실, 이런 문구가 더 자극적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펜션에서 호텔의 이미지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높은 금액대의 객실료를 합당한 객실료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객실료를 높게 설정하고 싶다고 해서 적당히 고급스러운 펜션에 큰 스파나 개인 풀장 하나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호텔처럼 보이도록 이미지를 연출해야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고급 호텔은 비싸다는 정보를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을 결정하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실료를 설정할 때에는 주변 펜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펜션은 인터넷에서 노출되고 그곳에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펜션이 가평 지역에 있다면 먼저 검색창에 가평 펜션이라고 검색을 하고 상위에 노출된 펜션들 중에서 내 펜션의 수준과 비슷한 펜션을 가격대로 찾아봅니다. 평일, 주말, 성수기 가격도 이처럼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홈페이지의 가격이 진짜 가격이 아닌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이버 예약의 이벤트, 소셜 커머스, SNS 이벤트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내 펜션과 비슷한 수준의 펜션을 발견했다면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 게시판에 노출된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하고 다시 그 이름을 소셜과 SNS에 검색해서 이벤트 가격까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펜션 가격대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서비스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객실료를 잡을 때에는 이처럼 잡게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